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운동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한상균이라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위키백과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범죄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의 그 소위 노동운동이라는 그 제목의 사회 파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역사를 보니까 전과 8범으로 되어 있고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은 적도 있고 합니다. 이 한상균이라는 사람은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광주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때 벌써 5.18에서 투쟁을 하다가 이제 뭐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던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상균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이제 또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한상균을 석방하라 라고 지금 민노총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민노총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빚받는 빚쟁이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문재인 정부에다가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토록 촛불을 주도하면서 이 문재인 당선시키기에 올인을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을 향해서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허건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한상균을 석방하라인데요. 오늘은 이 한상균이라는 이 사람을 석방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한상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을 하셨고, 사실은 민노총이 처음에 생길 때 주역의 역할도 하셨던 분이죠. 지금은 이 민노총이 이 노동운동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지금 정치 폭력 조직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에 너무 분노하셔서 좀 민노총 퇴출운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3노조를 만드셨고요. 이 제3노조가 지금 무려 6만 명이 넘는 그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민노총이든 한상균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이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또 김기봉 전 석유공사 노조위원장님, 지금 노동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신데 역할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사실 우리 김기봉 위원장님이 지금 문재인 그 퇴출 국기문란 퇴출 운동 본부도 탄핵, 만드셨죠? 예, 탄핵위원장도 맡고 있고, 지금 이제 민주노총 지금 완전히 여기 이번에 결자 회지 차원에서 제가 그 만든 주역이었으니까 순속의 노동운동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라 망치고 기업 망치고 결국 빨갱이화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민주노총을 해체하는데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그 해체 운동 본부를 만드셨죠? 예. 네. 그리고 또 영화 제작을 지금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이제 민노총하고 전교조와 그리고 언노련, 기자들이요. 이 3대 이 대한민국 사회의 3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망치는 주범들인데 이들을 쓰레기로 규정을 하시고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느라고 지금 여념이 없으시다고. 정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나라가 그 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상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는 영상이 또 가장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미 진보에서는 뭐 공범자들 노무현입니다. 또 뭐 요 며칠 전에 그 상영한 1987년 요거를 잠시 제가 한번 좀 조명 좀 시켜주십시오. 1987년도 그 장면에 보면은요, 지금 이한열이가 딱 체류탄 맞아가지고 눈에 피 흘리는 장면인데 그거보다 이게 더 정확할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민주노총이라는 이 작자들이요 공권력에 도전해서 어린 의경들을 갖다가 이런 이게 지금 이한열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죠. 의경을 민주노총에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지금 테러를 당해가지고요. 예. 아니 이게 네. 이한열이 무슨 뭐 최루탄을 맞았어. 네. 최루탄을 뭐 사람을 향해서 던진 건 아닐 거고 우연히 그렇죠. 맞아가지고 예. 나라가 뒤집어졌었는데 이건 더하죠. 지금 민노총의 그 폭력 시위에서 맞아서 부상당하고 심하게 다치고 했던 우리 그 사진 하나가 이한열 사진 하나가 민주화에 불을 지폈듯이 공권력에 도전한 이 사진은요 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 이거는요.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한 의경이 한두 명. 그렇겠죠. 예. 엄청난 폭력 시위로 예.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왔던 게 민노총이고 그 민노총의 핵심이 그 거의 뭐 이 종북 그 북한식의 그 교재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 교육하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그 영화 이제 여기 보니까 제작 감독 이렇게 하시고 지금 총괄하실 건데 오늘은 이제 한상균에 대해서 전에 제가 민노총 위원장을 했다는 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성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창원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세 번 다 떨어졌죠. 민주당의 그 통진당 당원이었는데 통진당과 민주당이 연합 후보를 냈을 때 그 연합 후보로 나왔는데 제가 가서 이 사람 떨어지는데 한 몫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게 이 문성현이라는 사람이 전과 육범이더라고요. 전과 육범이면서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이 민노총들이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사실은 반노동자적인 이런 그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었는데 한상균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형을 선고받은 것만 8번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전과 8번 아닌가요? 네. 좀 이 그 한상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그 한상균 니코르 악마의 DNA를 가진 파괴 전문가지요.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파괴 전문가입니다. 한상균 하면은 사실 그 얼마 전에 조계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결국은 전 국민의 분노를 샀었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돼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민주노총 태동 이후에 최초의 직선제 그 위원장입니다. 그 직선제 위원장 된 것도 뭐냐면은 그 쌍용차의 2009년도에 정말 과격하게 정말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쌍용차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5,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은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뭐 하루 일용직 말하자면 이제 뭐 노가다죠. 막내들 하고 자기 부인들은 정말 식당 같은 데 가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정말 다 거리에 내쫓기게 만든 장본인이 한상균입니다. 그리고 평택의 자영업자들을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평택시 전체 경제를 갖다 망친 그러한 그 아주 악마의 DNA를 가진 친구가 바로 한상균이고 이미 이 친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 5.18 벌어졌을 때 거기 합류했을 정도로 아주 그 뭐 근본 자체가요. 그저 정말 그 공격적이고 과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DNA를 반동 그렇죠. 아니 저항도 그 뭐 사실 뭐 좀 옳은 거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는 괜찮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나라를 망치고 노동운동원 되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경제를 망치고 기업을 문 닫게 하는 그러한 저항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결국 노동운동을 한다는 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좀 더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노동자가 소속된 조직을 다 망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노동자로 하여금 실직자가 되게 하는 그 선봉에 서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왜 이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 노동운동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 자들을 그토록 신뢰하고 또 무슨 석방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노동운동가라고 불러서는 안 되죠. 이 친구는요, 파괴 전문가라고 불러야죠. 근데 민노총의 핵심들이 다 사실은 파괴 전문가들. 그렇죠. 예, 민주노총만 그렇지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민주노총 해체 요 추진위원회의 상임 고문을 지금 맡고 계셨던 전 국방부 장관 하시고 이제 지금 뭐 안기 부장까지 하셨던 분 이야기가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그분의 지론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만큼은 사회의 악이고 암적 존재이다. 반드시 이거는 해체돼야 된다 그래갖고 앞장서고 계신데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민주노총 해체 추진위원회 유튜브에 방송이 나가면서 좌우 진보 우를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만큼은 해체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균이가 있었던 지금 쌍용차 노조의 현 집행부는요, 한상균이하고 완전히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새 집행부는 온건하면서 회사가 문을 열면서 인도 마인드라 회장까지 만나서 우리가 절대 앞으로 파업을 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우리가 차 만드는 데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해갖고 신형 티볼린가 만들어갖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한상균이가 만약에 석방돼가지고 쌍용차에 다시 복직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반대합니다. 허는 얼마나 한상균이에 대해서 이를 갈고 치를 떨고 6년 동안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정말 거리에 실직자가 돼서 노숙자가 돼서 막리를 헐어다니고 6년 동안을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정말 학교도 다 중단하고 정말 식당 같은 데서 막리라고 허드레리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자기 부인이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한상균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한때는 한상균이 그 집행부 강해서 같이 그저 회사 부시면 되는 줄 알고 뭣도 모르게 한상균이 따라서 했지만 지금은요 한상균을 갖다 악의 존재로 지금 이렇게 치를 떨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는요. 다행이네요. 깨달아서 이 사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있죠. 예. 저 문재인이 저 한상균이를 석방하지 않고 민노총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 그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성현이도 지금 뭐 노사정위원장 아닙니까? 장관급이잖아요. 그 임명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뭐 노사정 뭐 화합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여기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이 산업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제 글자 그대로 아르헨티나 브라질처럼요 남미의 그 강성 노조가 국가를 장악하면서 결국은 지금 실업자로 거리에 거지로 깡통 차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가는 전철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종석이 그 후임으로 전대회 부의장했던 오영식이가 전 국회의원 오영식이가 뭐 오영식이나 임종석이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우리나라 생각이라는 게. 강성 노동운동의 그 표본인 코레일 지금 사장으로 임명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영식이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되면은요. 코레일은 지금 이 우리나라 대동맥인데 이 동맥이 결국 멈추게 되면은 결국은 운송수단 멈추지요. 관광수단 멈추지요. 이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로 지금 바꿔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한 것도 한상균이 머리에서 나온 거고 지금 그래서 2천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도 무인기계 쓰겠다고 그러고 지금 뭐 다 문 닫겠다고 하는데 한상균이가 어찌됐든 간에 그 촛불 뭐 문재인이가 말했던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 시위의 주역을 자기가 했었기 때문에 보훈 인사로 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질까 않을까 하는 이러한 뭐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촛불의 핵심은 확실히 민노총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민노총의 뭐 고위 간부가 그 촛불 집회의 재정 담당하는 3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민노총이 이렇게 당당하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예. 그 뭐라 그럴까요?
명분론에서 우위지요. 명분론과 그다음에 이제 이 빚쟁이 의식이죠. 그렇죠. 이들이, 채권자 입장. 채권자 입장에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이 한상균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그 민노총이 근본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하던 그 민노총이 그 시위를 주도하던 한상균이 있어야 이제 자기들이 더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한상균을 석방을 하면은 또 이 사회가 문재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용할 것이다 민노총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 의식이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민주노총이 좌장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말하자면은 강성 노동운동을 지향했던 이러한 것이 모든 게 지금 올스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은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에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그 요구를 하는데 한상균이가 빨리 나와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상균의 석방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지금 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지금 청와대하고 요구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균이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더 강력한 그 노동운동이 펼쳐지고 기업들은 해외로 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 자체가 휘청거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거리에서는 또다시 그 수백억을 심지어 수조 원까지의 그 피해를 냈던 폭력 시위 그리고 이 포스터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 의경들이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이 공공 기물이 파괴되고 하는 그 극도의 혼란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상균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쌍용 자동차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사실 전체 민노총 위원장 될 때도 이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 전 노동자 모든 노동자 파업을 자기가 주도하겠다라고 그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쌍용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그 회사를 말아먹고 가는 데마다 다 망해먹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이 한상균의 전력에 대해서. 그 한상균이 이 친구가 이제 그 쌍용차에 이제 처음에 이제 쌍용차 모태로 됐던 이제 주식회사 거와에 입사를 해서 동아자동차 이제 결국은 다 여기 이 한상균이가 워낙 그 강성 노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쌍용 자동차 전신인 주식회사 거화가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또 동아자동차도 또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운영할 사람이 없었는데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받아서 인수했죠. 인수를 받아서 가동을 했는데 또 한상균이가 말아먹으려고 작심을 하고 2009년도부터 아주 강렬하게 투쟁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마인드라 그룹도 회사 문을 닫았죠. 그런 그 원흉이 바로 한상균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존재입니까? 그러고 조합원들 결국은 거리에 다 깡통 차고 그 거지로 만들고 그 가족들 수년 동안을 갖다가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 생활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이 친구인데 그거를 기활해서 이 친구는 또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되면서 매년 억대의 연봉은 받아가면서 호의호식하고 조합원들은 거리에 쫓고 기업들 다 해외로 망치는 그 원흉이 악마의 DNA를 가진 이 한상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은 다시 또 한상균이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적을 할 사람은 한상균이밖에 없다. 이래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갖다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훈 인사로 지금 다들 그 노총 위원장들 출신들 다들 장관급에 앉혀놨듯이
뭐 자기네들은 전문가를 갖다 앉혀놨다고 하는데 그럼 뭐 노동 전문가 뭐 한상균이도 노동부 장관을 아이시켜주게 되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문재인도 한상균 석방하기는 싫을 것 같아요. 싫죠. 문재인하고 싸우자고 지금 한상균 내놔라 이렇게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 문재인인들 한상균을 석방해서 민노총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울산에서 이제 그럽니다. 제가 하루만 전화 안 받아도 이거 잡혀갔나 하고 이 정도로 지금 걱정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질을 가만히 보니까 김기봉이가 진짜 본질은 민주노총 그리고 여기 전교조 이 똥개 기자들 여기를 갖다가 응징하려고 하는 거지 뭐 현 정권에 대한 도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요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나서 가지고 이 한상균이라든지 이 민주노총 집행부를 계속해서 성토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막 저쪽 그래서 많이 들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민노총은 지금 자기들이 만든 좌파 정부에서도 지금 뜨거운 감자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서는 아주 이런 왼수와 악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들이 만드는 그 폭력시로 말아먹은 국가 자산이 수조 원입니다. 네.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국내 이 산업이 찬창 잘 나가다가 그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노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노총에서도 특히 한상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민노총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한상균이가 강한 그런 뭐 리더십이고 지도자로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지금 87년도에 태동 이후에 노동민주화가 됐고 91년도에 이제 민주노총 생기면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노총 그 산하에서 조율해갖고 그 임명을 했던 노총 위원장인데 한상균이가 최초의 직선제 이제 투표를 해갖고 위원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상균이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 회사가 분산이 돼서 지금 저렇게 다 쪼개졌는데도 또 한 10년 이상을 민주노총을 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격하다 이래가지고 조합원 투표로 민주노총을 떠나서 탈퇴하고 있다가 그 쌍용차 노조가 사실은 민주노총의 핵심 노조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떠나 10년 이상 지금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 쌍용차 노조가 아니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 네. 회사가 6개로 분사됐는데도 이제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강성 민주노총의 그 한상균이 밑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민주노총으로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10몇 년 만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주노총 이라는 그 집단들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 망치고 나라 망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식 자체가 좌경화가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 나라 망치는 이 세력들, 이 좌경화 세력들이 지금 노동계에 제일 많이 그 포진돼 있고 특히 전교조하고 이 기자들 그리고 민주노총 여기에 좌경화된 그러한 그 집단들이 민주노총이지만 특히 여기 한상균이 그리고 여기 지금 기자들 전교조 요 집단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은요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좌경화하려는 이러한 데 목적을 두고 노동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 좌경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들 하는 짓을 보면 지금 명백히 친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변형된 잘못된 공산주의 활동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들이 좌파다라고 하기에는 이들이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이 종북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지나치게
북한과 가까워지고 북한의 주장을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틀림없이 이 간첩들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한상균이는 지금도 그러니까 위원장인 거죠? 그렇죠. 예. 민노총 예, 아직 위원장이죠. 예. 위원장이죠. 예.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지금 그 아마 작년인가 언제가 임기가 마감인데 지금 아니요. 지금 민주노총에 지금 새 집행부 지금 아마 선출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그러면은 민주노총을 지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현직 아직도 이제 수억을 받고. 그렇죠. 예.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월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거의 뭐 이제 억대라고 얘기하지만 억대고 또 이제 자기네들 또 그 모르는 이제 얘네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투쟁급이라고 해가지고요. 투쟁기금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막 연간 뭐 수십억이 되죠. 그 투쟁기금이어가지고 뭐 위원장 집행부 맘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정부에서 감사하지도 않은 거니까. 네.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좌경화를 떠난 그 이념 그걸 떠난 완전히 김정은식 빨갱이식의 그러한 사상이 주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자동차 연봉이 억대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위원장은 이번에 그 집행부에서 회사 측하고 그 조율을 해서 그러면 이번 임금 인상을 갖다가 이제 그 합의가 됐는데 조합원 투표에서 이게 또 가결이 돼갖고 오늘부터 또 파업이 또 들어갔습니다. 연봉 억대씩을 받는 이러한 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들이요 그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임금 인상에 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그러는 데가 목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노총에 다시 들어갔다. 이거는 지금 민노총에다 매년 얼마? 아니요. 지금 저기 그 중공업이 그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억 이상의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예. 그러니까 일종의 회비죠. 그렇죠. 예. 조합. 그러면 예. 현대중공업이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현대중공업도 이제 수십억에 또 그 돈을 갖다 바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는 데가 기금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민노총의 그 지도부는 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나가서 귀족 지도부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 파괴하는 거 폭력 시위나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업 망친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조명할 것이 이거 완전히 그 북한식의 그러한 그 이념화된 노동운동을 갖다 펼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요. 네. 지금 사실 민노총이 앞장선 이 촛불 시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지금 이제 반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대한민국 사회의 상당 부분이 좌경화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북한하고 지금 공존을 해보자라는 이거는 이들이 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리적인 정책 아닙니까? 이게 반통일 정책입니다. 일국가 이체제로 가려고 하는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런 친북적인 그런 그 정책으로 지금 치달리고 있는데 그걸 만든 게 바로 이 민노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를 알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촛불 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다 그 이석기 석방하라 이런 거 주장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서 나중에는 이제 국민들이 촛불 시위에 안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핵심에 한상균이 있고 지금 한상균이 정식으로 형을 다 살고 이제 나오려면 몇 년이나 더 남았죠? 내년에 이제 나오죠. 근데 지금 빨리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죠. 예. 내년도 너무 빠르네요. 근데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까 내년에 나오면은 이제 더 엄청나게 이제 그 한상균이 그 동안에 자기가 그 감옥 안에서 있었던 모든 그 정말 나쁜 생각들, 그 분노에 찬 것들 다 폭발 한번 안 하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앉아서도 어떻게 다 뒤집어 엎을까만 궁리하고. 그렇죠. 예. DNA 자체가 뭐 파괴 전문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하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네.
그 오는 30일 요거 지금 이제 그 쓰레기들 영화 제작 발표회를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하려고 이제 오늘 뭐 계약을 하려고 이제 제가 전화까지 다 하고 그래 이따가 이제 요거 프레스센터에서 하실 예정. 예예예. 그래서 요 방송 끝나고 이제 제가 저희 지금 제 이름도 여기 올라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우리 대표님 이제 정치 안 하시고 아주 뭐 우리 대표님도 또 뭐 KBS 또 이것도 다 정치 활동입니다. 이게 아니죠. 광범위한 그런데 정치. 노동운동만큼은 정치화를 지향해서는 안 되죠. 이번에 권영애 전 그 안기 부장님께서 그 영화 제작 발표회 하실 때 민주노총의 그 실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폭탄 선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 핵심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이 영화 제작 발표회를 하면서 민노총이 어떤 조직이고 이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거에 폭탄 선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아마 이것이 그 제작 발표회에서 우리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 안기 부장님이시고 지금 우리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상임 고문을 맡으시고 계신 우리 여기 뭐 원로 어르신께서 정말 모든 정보 대한민국 정보는 다 머리에 입력하신 분이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갖다가 그날 폭탄 선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국민들이 기대해 보실 만합니다. 그러면은 한상균이고 민주노총이요 바로 꼬랑지 내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이 이날 벌어집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뭐 우리 김기봉 위원장님께서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다라는 그 책도 쓰셨어요. 그게 이 영화가 바로 그 책을 원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여기에 또 추가로 그 전교조라든지 언노련의 행태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자료들 그리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뉴스 화면들 이런 자료들을 또 해서 사실 책으로 보는 것보다 이 생생한 화면으로 보시는 게 얼마나 치가 떨리고 이들이 얼마나 재앙이고 해악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면으로 맞서는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마 이 우파 진영에서는 처음이죠.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팩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이 있는 애국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보아야 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고 세계에서 눈부시게 성장하는 나라로 꼽히다가 왜 덜컥 주저앉게 됐는지 그 이면에 무엇들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그런 정말 계기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생각은 저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책도 정말 고마운 책을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오직 민노총과 그리고 종북 세력 척결에 우리 김기봉 위원장님께서 정말 앞장서고 계신데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자금이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좀 어떻게 지금 잘 해결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왜냐면은 지금 뭐 김어준이라든지 주진우라든지 이번에 뭐 그 MBC 그 사장으로 갔던 뭐 최승호 이런 친구들이 그 펀드 모집을 해가지고 뭐 20억씩 모집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리게 진보들은 막 좌파 애들은 막 바로 모아가지고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사실 그 보수에서 최초로 이렇게 만드는 영화의 클라우드 펀딩은 이미 뭐 국가에서도 그 뭐 국회에서 다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그 뭐 보증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펀딩에 우리 보수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데 이번 이 쓰레기들 영화에 우리 그 펀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수익이 돼서 뭐 애국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주식보다는 뭐 이게 또 이익이 내면은 그걸 갖다 또 배분해서 다 도달이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만큼 이 영화를 홍보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그만큼 투자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익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다 보실 것 같아요. 이거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전 국민께서 다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걸 최대한 하여튼 현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뜨린 분들께서 많이 여기에 지원해 주시고 투자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우리 이제 저희 진정방송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예고편 같은 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많은 참여를 독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지금 감독하시고 이걸 끝까지 이제 완성하시려면 머리가 요즘에 복잡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제가 쌓아온 30년 동안에 네. 예,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그런데 이제 또 뭐 자료들도 또 있고 자료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다 모아오신 그 자료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게 민주노총의 기업 망하고 아주 잔인한 그러한 그 장면들하고 전교조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좌경화 가르치고 아주 정말 사상 교육 시키는 그거하고 또 요 똥개 기자들이 권력만 쫓고 그리고 돈만 쫓는 이러한 기자들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외면시키는 요 민주노총 삼합 요 쓰레기들 갖다가 예 묶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영화를 만들 거니까 이거는 뭐 진보 뭐 좌우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는 나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애국적인 마음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네. 이 한상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다가 이 민노총을 이제 퇴출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봉 위원장님의 영화 이야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민노총의 가장 그 극심한 폭력과 그리고 사회 파괴의 핵심에 한상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주역이죠. 예. 지금 그 이전에 그 주역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문성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문성현은 이제 전과 육범이던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지 아니 노사정 위원장 장관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됐습니다. 예, 장관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한상균이가 이제 만약에 이 문재인이 이 민노총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한상균을 석방이라도 한다면 말씀대로 노동부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도 그 정권을 쥐락펴락하는데 한상균이하고 민주노총이 네. 그 나오면은 뭔들 예, 그 뭐 보훈 인사 안 하겠습니까? 예, 뭐 거기 앉혀놓으면은 한상균이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뭐 민주노총 잠재우는 데는 뭐 가장 편안하니까 현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지금 주장하고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그렇게 예, 예. 되면은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국민도 경제가 이제 지금도 이 사람이 그 10,000원 최저임금 이거를 한상균이 예, 주장했던 예, 장본인입니다. 바로 기초 임금 기본 임금 상승 때문에 네.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고 또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거의 쫓겨나고 있는 지금 많은 직장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제일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자 시절에 한상균이 하고 약속한 게 바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이건 국민들 모두가 아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요즘 제 책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사서 보시는데 일본이 지금 최저임금 7,600원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7,300원 오고 지금 2018년도 7,800원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는요. 그 경제 몰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빈곤층을 갖다 양산해내는 원인이 바로 이 최저임금 지금 인상이란 말입니다. 연봉 억대를 받는 현대자동차도 최저임금이 8,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000원 임금 인상을 한상균이가 주창한 거를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00원 임금이 가능한 기업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우리나라에. 예. 지금 대기업들이나 잘 나간다는 대기업들 몇 곳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자들만 지금 혜택을 보고 사실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정이 되면. 지켜야죠. 예. 그러면 그게 다 그 사람들 망하라는 소리지. 이거를 일본이 7,600원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보다 훨씬 일본 경제가 좋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도 그날은 GDP가 4만 불이었을 때 7,600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만 불 조금 넘는데 지금 8,000원 지금 10,000원 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라 이거 몰락시키는 그러한 그 원인이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이. 지금 학벌 가지고 사람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그 민주노총을 이끌었다는 한상균 씨가 이제 학교가 광주 공업고등학교가 최고 학력이거든요. 그러면 공업고등학교에서 이런 그 사회 경제, 이런 인문계 쪽을 잘 알았을 리도 없는데 단순 계산으로 지금 이런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사회를 이렇게 혼란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참 통탄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아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임금 많이 받으려고 현대자동차 대졸 사원들이요, 오히려 진급 안 하고 현장 기능직으로 고졸 사원들 기능직하고 똑같이 이러겠다고 이제 그런 현상이나, 지금 서울대학교 나온 문성현이 노동당 대표했고 지금 이제 장관으로 갔던 서울대학교 먹물 먹은 친구나 한상균이 고등학교 나온 친구나, 왜 거기에 딱 잘못 드렸네요. 아니 딱 한 가지는 뭐냐? 네. 이 나라를 빨갱이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는 건 말뿐이고. 그럼요, 이념에 치중해가지고. 그들이 이념 전쟁을 하고. 이념 전쟁입니다. 결론을 내리시는. 네네네. 네. 그 한상균이가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한상균이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정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문재인이 한상균을 그 형기 다하기 전에 조기 석방할 거라고, 특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 노동계 사람들 불러다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민주노총 애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1년 기다리겠습니까? 내일도 우리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보통 보면 해마다 벌어지는 또 춘투가 아니습니까? 3월. 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3월에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이 소용돌이가 한번 벌어져서 이 나라 아마 과격 파괴의 노동운동이 3월달쯤 되면 춘투에 다시 시작되고,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한상균이 석방의 카드가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 투쟁이 더 격화되죠. 같은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러니까 장관급 하나 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진정 토크의 제목이 한상균 석방 노동부 장관입니다. 한상균이 나오면 노동부 장관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 문재인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도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네. 이 사람이. 오늘 김기봉 전 노조위원장님을 모시고 한상균과 그리고 이제 민노총 퇴출 운동,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키시죠. 그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길입니다. 네, 이제 저희 진정방송에서도요,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펀드나 또 이 후원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사회의 문제, 이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일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오늘 그 한상균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 이렇게 한 30-40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동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든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여파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 민노총 퇴출 운동본부 위원장이신 우리 김기봉 위원장님을 계속 모시고 이 민노총의 행태들 그리고 민노총의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 뭐 전교조라든지 언노련의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 국민 여러분께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